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리샵 튜브 진행자 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디오 평론가 김편입니다. 올해도 벌써 며칠 안 남았는데요. 2023년 소리샵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오디오 부문별 베스트 3를 오디오 전문 리뷰어 김편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스기기 부문입니다. 스트리밍 음원이 대세가 된 만큼 소스기기 부문 후보 모두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차지했는데요. 첫 번째 후보는 NAD의 CS1입니다. 앙증맞은 크기와 심플한 인터페이스에도 불구하고 고성능 DAC를 내장, 에어플레이 2와 블루투스, UPnP는 물론 크롬캐스트와 룬까지 지원하는 강력한 성능의 초소형 네트워크 플레이어입니다. 두 번째 후보는 블루사운드의 노드입니다. 노드는 벌써 3세대 모델로 진화한 블루사운드의 대표 네트워크 플레이어인데요. 3세대가 되면서 룬과 HDMI, eARC 단자를 지원하는 등 많은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후보는 벨칸토의 E1 스트림 2입니다. 룬과 UPnP를 지원하는 미국 브랜드 벨칸토의 최신 네트워크 플레이어인데요. 아이폰 유저라면 시크라는 전용 앱으로 여러 스트리밍 서비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중 영예의 1위는 NAD의 CS1입니다. 역시 예상대로 NAD CS1이 1위를 차지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블루 OS를 지원하지 않는 점이 좀 아쉽지만 최소 비용으로 기존 오디오 시스템에 네트워크 스트리밍 기능을 추가하려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앰프 부문입니다. 네트워크 앰프는 별도 소스 기기 없이 스트리밍 음원을 직접 재생할 수 있어서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후보는 블루사운드의 파워노드입니다. 스트리밍 앱의 만능 치트키인 블루웨스를 채택, 벅스와 타이달 같은 스트리밍 음원을 곧바로 재생할 수 있는 80W 출력의 네트워크 앰프입니다. 두 번째 후보는 NAD의 M10V2입니다. 역시 블루웨스를 채택한 네트워크 앰프로 클래스 D앰프의 대가 브루노 푸제이가 설계한 엔코어 모듈을 채택해 100W를 냅니다. 세 번째 후보는 NAD의 M33입니다. M33은 NAD의 플래그십 네트워크 앰프인데요. 브루노 푸제이가 개발한 최신 아이겐탁트 클래스 D 모듈을 채택해 8옴에서 200W를 내고 역시 블루웨스 앱을 지원합니다. 이 중 영예의 1위는 NAD의 M33입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M33이 1위를 차지했는데요. 하이엔드 스펙의 아이겐탁트 모듈과 직관적이고 편리한 블루 OS 앱, 그리고 8옴에서 200W, 4옴에서 380W라는 넉넉한 출력 덕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트워크 앰프에 관한 NAD와 블루사운드의 기세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티앰프 및 분리형 앰프 부문입니다. 첫 번째 후보는 NAD의 인티앰프 C3050입니다. 마치 1970년대 보물창고에서 이제 막 꺼낸 듯한 빈티지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2023년 신형 인티앰프인데요. 8옴과 4옴 100W 출력은 물론 DAC와 MM4 노단, 블루투스, HDMI, eARC, 서브우퍼 출력까지 갖췄습니다. 두 번째 후보는 NAD의 파워앰프 M23입니다. 네트워크 앰프 M33과 마찬가지로 브루노 푸제이가 설계한 최신 아이겐탁트 모듈을 채택해 8옴에서 200W를 내는 파워앰프인데요. M33과 모노 브릿지로 연결하면 8옴에서 700W를 내는 몬스터로 변신합니다. 세 번째 후보는 T+A의 인티앰프 PA3100HV입니다. 탱크처럼 듬직한 모습 그대로 8옴에서 300W, 4옴에서 500W를 내는 독일 T+A의 대출력 인티앰프인데요. T+A의 대표 기술인 고전압 증폭 기술이 투입돼 다이내믹하고 왜곡이 적은 사운드를 들려주는 하이엔드 제품입니다. 이 중 영예의 1위는 김표님이 발표해 주시겠어요? 제가요? 네. 네, 인티앰프 및 파워앰프 부문 영예의 1위는 NAD의 M23입니다. 인티앰프를 제치고 파워앰프가 1위에 올랐는데요. 이는 M23 자체의 스펙과 퍼포먼스가 뛰어난 덕도 있지만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은 M33과 모노 브릿지로 연결하려는 수요가 그만큼 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위에 오른 PA3100HV는 대출력 앰프로서, 3위에 오른 C3050은 빈티지 스타일의 블루투스 앰프로서 각각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북쉘프 스피커 부문입니다. 첫 번째 후보는 윌슨 베넷의 디스커버리 3제로입니다.
국내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디스커버리의 3세대 모델로 피보나치 디자인의 트위터 플레이트와 우퍼 더스트캡을 통해 사운드를 개선시킨 것은 물론 인클로저 소재를 친환경 소재로 바꿨으면서도 강도가 전작에 비해 30%나 늘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 후보는 캐프의 R3 메타입니다. 캐프의 자랑인 유니큐 동축 유닛에 캐프의 트위터 후면파 제거 기술 MAT를 채택한 스피커인데요. 플래그십 레퍼런스 시리즈에 비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MAT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 북쉘프 스피커입니다. 세 번째 후보는 오디오 벡터의 R1 아르떼입니다. AMT 트위터와 6.5인치 카본 미드우퍼를 장착해 38Hz에서 53kHz에 달하는 광대역 특성을 자랑하는 덴마크 오디오 벡터의 플래그십 북쉘프 스피커입니다. 이 중 영예의 1위는 윌슨 베넷의 디스커버리 3제로입니다. 개인적으로 디스커버리 3제로를 여러 차례 들어봤었는데요. 확실히 전체적인 소리결이나 해상도, 밸런스가 전작에 비해 크게 좋아진 것 같습니다. 3위를 차지한 오디오 벡터의 R1 아르떼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북쉘프 스피커인데요. 그 단정하면서도 견고한 사운드가 아주 매력적인 스피커입니다. 정말 추천드리는 스피커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톨보이 스피커 부문입니다. 첫 번째 후보는 오디오 벡터의 QR7입니다. 골드리프 AMT2 트위터와 6인치 미드, 8인치 우퍼 2개, 여기에 다운파이어링 포트를 장착해 28Hz에서 52kHz라는 광대역 특성을 자랑합니다. 두 번째 후보는 역시 오디오 벡터의 R3 아르떼입니다. R1 북쉘프 스피커도 마찬가지지만 R3 톨보이 스피커 역시 최상위 아르떼 버전에는 아르떼 AMT 트위터와 프리덤 접지 기술, 극저온 처리 기술 등이 투입됩니다. 세 번째 후보는 프로악의 리스폰스 D20R입니다. 50년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 하이파이 스피커 브랜드 프로악의 간판 톨보이 스피커인데요. 리본 트위터와 6.5인치 유리섬유 콘 미드우퍼, 여기에 다운파이어링 포트를 장착해 28Hz에서 33kHz라는 광대역 특성을 자랑합니다. 이 중 영예의 1위는 프로악의 리스폰스 D20R입니다. 리스폰스 시리즈는 정말 프로악의 간판인데요. D20R의 경우 돔 트위터 대신에 리본 트위터를 채택해서 고역 상한을 한층 끌어올린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스피커 부문입니다. 안에 소스 기기와 앰프가 있어서 곧바로 스트리밍 음원을 들을 수 있는 올인원 스피커인데요. 첫 번째 후보는 캐프의 LS60 와이어리스입니다. 캐프 설립 60주년을 맞아 나온 무선 톨보이 스피커인데요. 캐프의 자랑인 최신 12세대 유니큐 동축 유닛에 캐프의 트위터 후면파 제거 기술 MAT를 채택했고 5.25인치 우퍼 4발이 측면에 2발씩 장착됐습니다. HDMI eARC 단자와 함께 1400W에 달하는 스피커 출력을 자랑합니다. 두 번째 후보는 캐프의 LS50 와이어리스 2입니다. MAT 버전의 12세대 유니큐 동축 유닛에 채널당 380W를 내장한 무선 북쉘프 스피커입니다. LS60 와이어리스가 4인치 동축 유닛을 장착한 데에 비해 LS50 와이어리스 2는 이보다 큰 5.25인치 유닛을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후보는 오디오 프로의 A48입니다. 700Hz 이상 대역을 풀로 커버하는 BMR 평판 트위터와 5.25인치 미드우퍼 2발이 장착된 무선 톨보이 스피커로 200W 출력의 앰프가 마스터 스피커에 내장됐습니다. 이 중 영예의 1위는 캐프의 LS60 와이어리스입니다. 네트워크 스피커 부문은 전통적으로 캐프가 강했는데요. 이번에도 LS60 와이어리스가 1위, LS50 와이어리스 2가 2위에 올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에어플레이 2와 크롬캐스트 등 강력한 무선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소리까지 좋았던 오디오 프로 A48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베스트 3에 오른 점이 눈길을 끕니다. 다음은 서브우퍼 부문입니다. 첫 번째 후보는 캐프의 KC62입니다. 서브우퍼로는 비교적 작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500W 출력의 앰프 2대가 양 사이드에 6.5인치 우퍼를 올려주는데요. 11Hz까지 떨어지는 초저역과 105dB이라는 최대 음압을 자랑합니다. 두 번째 후보는 렐의 T9X입니다. 렐은 서브우퍼 역사에 있어서 가장 튀는 제작사인데요. 파워앰프나 인티앰프의 서브우퍼 출력 단자가 아니라 스피커 터미널에서 신호를 가져오는 하이레벨 입력 방식으로 서브우퍼 명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면에 10인치 우퍼, 바닥면에 10인치 패시브 라디에이터를 장착했고 출력은 300W, 저역은 27Hz까지 재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후보는 렐의 T0 마크 3입니다. 역시 하이레벨 입력 단자를 갖췄고 100W 내장 클래스 D앰프가 바닥면에 설치된 10인치 우퍼를 올려줍니다. 3세대가 되면서 우퍼 진동판이 알로이콘에서 알루미늄 콘으로 바뀌었고 저역은 37Hz까지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영예의 1위는 케프의 KC62입니다. 상반기에 이어 또 KC62가 1위에 올랐는데요. 어디에 또 다른 서브우퍼를 숨겨놨나 싶을 정도로 강력한 저음을 내주는 인상적인 서브우퍼입니다. 렐 서브우퍼 역시 인기가 아주 높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오디오 동호인들을 만나보면 렐은 이제 믿고 듣는 서브우퍼 브랜드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케이블 부문입니다. 첫 번째 후보는 크리스탈 케이블의 울트라2 다이아몬드 스피커 케이블입니다. 네덜란드 하이엔드 케이블 브랜드 크리스탈 케이블의 뛰어난 음질을 저렴한 가격으로 맛볼 수 있는 케이블인데요. 크리스탈 케이블의 최신 2세대 실버 골드선을 선재로 채택했습니다. 두 번째 후보는 실텍의 클래식 레전드 880p 파워 케이블입니다. 클래식 레전드는 실텍의 최신 4세대 클래식 시리즈인데요. 380, 680, 880 3개 모델 중 실텍의 최신 9세대 실버 골드 선재를 가장 두꺼운 것으로 쓴 최상위 파워 케이블입니다. 세 번째 후보는 실텍의 클래식 레전드 880L 점퍼 케이블입니다. 점퍼 케이블 역시 스피커 사운드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클래식 레전드 880L 점퍼 케이블의 경우 실텍의 최신 9세대 실버 골드 선재를 투입해 커다란 음질 향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영예의 1위는 실텍의 클래식 레전드 880p 파워 케이블입니다. 역시 실텍과 크리스탈 케이블의 인기가 여전한데요. 저 역시 개인 시청실에서 크리스탈 케이블의 울트라2 다이아몬드 XLR 인터 케이블을 쓰는 입장에서 실텍과 크리스탈 케이블의 경쟁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액세서리 부문입니다. 첫 번째 후보는 노스톤의 스틸럼2 스피커 스탠드입니다. 가장 인기가 높은 60cm의 스피커 스탠드로 최대 50kg의 스피커까지 올려놓을 수 있는 프랑스 브랜드 노스톤의 대표 제품입니다. 두 번째 후보는 아이소 어쿠스틱스의 가이아2 스피커 아이솔레이터입니다. 아이소 어쿠스틱스는 엔지니어가 설립한 캐나다 브랜드인데요. 가이아2는 아이소 어쿠스틱스를 대표하는 톨보이 스피커용 아이솔레이터입니다. 세 번째 후보는 쿼드라스파이어의 SVT 오디오렉입니다. 영국 쿼드라스파이어의 간판 오디오렉으로 진동 감소에 효과가 큰 대나무 합판을 선반으로 쓰고 기둥 역시 속이 꽉 찬 통 알루미늄을 쓴 점이 특징입니다. 이 중 영예의 1위는 쿼드라스파이어의 SVT 오디오렉입니다. SVT 오디오렉은 최근 나나님과 함께 리뷰를 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적층식 구성이어서 먼저 베이스를 구매한 다음 필요에 따라 단을 쌓을 수 있는 점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또한 소리 변화도 확실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소리샵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제품 부문별 베스트 3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또 어떤 제품들이 순위에 오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제품을 더 많이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나나, 저는 김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